TV조선 전속계약 종료 소식에 충격받은 탑7. 전속계약 종료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낮에는 촬영을 마치고 팬들과 사진을 찍던 멤버들이었지만 밤이 되자 서로의 휴대폰 화면에서 뉴스 알림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종료 확정, 새 판 짠다. 독자 행보 검토 같은 문구가 끝없이 스크롤을 밀어 올렸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멤버들 자신이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늘 장난을 치던 막내조차 농담을 접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누군가는 무대에서 챙긴 커프스 단추를 괜히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김용빈은 오래 품어온 결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나 잠깐 멈추려고 해 정적이 대기실을 덮었다. 불빛이 한 박자 늦게 깜박였고 벽에 붙은 색 리스트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왜 누군가 낮게 물었다.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우리 초심 말이야. 늘 팬들 앞에서 노래를 오래 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요즘의 속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잘 달려왔지만 지금은 내가 노래를 더 오래 하기 위해 잠깐 내려가야 할 때 같아. 예상과 달리 도 조건도 아니었다. 대신 그가 꺼내든 건 호흡과 내일이었다. 멤버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스태프가 들어섰다. 죄송한데 기자분들 이미 밖에 말끝을 흐리던 스태프의 눈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다. 오래 함께 달려온 현장의 사람들이었다. 밤샘 리허설, 녹초가 된 몸으로 맞이한 새벽 생방. 무대 뒤에서 소리 없이 건네던 물 한 컵.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반전은 스케줄 보드 뒤에 숨겨져 있었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보드를 밀자 그 뒤에는 작은 화이트보드가 더 있었다. 비공개 프로젝트 팬과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횡필로 빼곡히 적힌 단어들, 소극장 7개 도시, 아카이브 전시, 사인 없는 포스터. 일부 기부. 김용빈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전속이 끝나면 바로 이런 걸 하고 싶었어. 과하지 않게 팬들이 더 가까이 숨 쉬는 자리. 우리를 만든 건 결국 그분들이니까. 멤버들의 눈빛이 그제야 달라졌다. 이별이 아니라 방식의 전환이라는 힌트. 그러나 동시에 함께 쌓아 올린 이름 아래 각자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말로 다 못할 산을함도 따라왔다. 둘째 반전은 더 조용히 찾아왔다. 휴게 공간 구석. 낡은 자동 판매기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노트. 스태프 메모장처럼 보였던 그 노트 첫 장에는 탑7리 데뷔 직후부터 지금까지 멤버 각자를 향한 손글씨 편지가 날짜순으로 붙어 있었다. 첫 지방 콘서트에서 내가 목을 다쳤을 때 우리 셋이서 밤새 가습기 갈던 거 기억나. 내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늘 하던 가자라는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팬레터를 소리내 읽던 내가 사실은 가장 불안했단 걸 이제야 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물이 떨어진 자리들이 잉크를 번지게 했다. 마지막 장엔 김용빈의 짧은 문장이 있었다. 우리가 서로의 내일을 밀어주자. 다만 잠깐 숨을 고르자. 셋째 반전은 현장 밖에서 벌어졌다. 밤이 바뀌자 팬 커뮤니티에는 이별 공지 대신 동행 제안이 올라왔다. 헤어짐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더 오래 만나기 위한 쉼표. 시선은 엇갈렸지만 댓글에는 묵직한 격려가 쌓였다. 울었지만 응원해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걸을게요. 소극장 7도시 그 첫날 맨 앞줄에서 박수 칠게요. 팬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당혹과 슬픔을 통과해 그들이 온 오랜 응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스튜디오 옥상. 비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콘크리트 위에서 멤버들이 둥글게 섰다. 도시의 불빛이 먼 바다처럼 출렁였다. 누군가 휴대폰 플레이리스트에서 오래된 연습실 데모를 틀었다. 울퉁불퉁한 기타 리프, 정리되지 않은 코러스, 아직 어색한 호흡. 하지만 바로 그 서툼이 그들이 시작했던 지점을 선명하게 비춰 주었다. 음악이 흐르자 말없이 서로를 껴안는 이들이 있었다. 숨길 수 없었고 웃음도 숨어있지 못했다. 끝나지 않게 하자 누군가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 받아 말했다. 그래 오래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질문.
김용빈의 결정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계약서의 숫자도 스포트라이트의 크기도 아닌 목소리의 온도를 택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 속도보다 노래가 사람에게 닿는 시간을 우선했다. 거대한 무대 대신 숨소리가 들리는 소극장을, 일회성이 실 대신 오래가는 호흡을, 전속의 종료는 곧 결별이 아니라 서로의 내일을 위해 각자 선택한 간격이었다. 그 간격은 멀어짐이 아니라 더 오래 보기 위한 거리두기였다. 4시가 넘자 스튜디오 지하 주차장으로 하나둘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형, 솔직히 무섭긴 해. 나도. 근데 무서운 만큼 선명해질 거야. 문이 닫히는 찰나 그들은 짧게 웃었다. 오랜 시간 같은 배를 탔던 동료들이 이제 각자의 노를 쥐려는 순간이었다. 배는 갈라져도 바다는 하나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 커튼 사이로 빛이 비쳐들 무렵 김용빈은 집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트로놈을 켰다. 틱, 틱, 일정한 박이 방안을 채웠다. 그 수첩을 펼치고 새 페이지에 제목 한 줄을 적었다. 숨 고르고 다시.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약속 같은 문장을 덧붙였다. 빨리보다 오래. 보다 깊게. 휴대폰에 잠시 손이 머물렀다. 메시지 창을 열어 멤버 단체방에 글을 남겼다. 오늘 고마웠다.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오래 가자. 고극장 일정 나오면 제일 먼저 너희에게 보낼게. 읽음 표시가 하나둘 켜지더니 하트와 박수. 그리고 장난 섞인 이모티콘이 줄줄이 따라왔다. 이별의 방은 그렇게 다시 시작의 방이 되었다. 낮이 오고 인터뷰 요청과 해석 기사들이 쏟아질 것이다. 누군가는 갈라섬을 말하고 누군가는 변심을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밤사이 그들이 확인한 건 서로의 노래가 서로에게 아직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전속 계약의 끝은 브랜드의 균열이 아니라 호흡의 재배치였다. 매달린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각자의 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다시 세운다. 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더 또렷한 목소리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반전은 이것일지 모른다. 헤어짐이라 불린 이 시간이 언젠가 다시 하나의 무대로 이어지기 위한 프롤로그였다는 것.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동안에도 그들은 같은 박자를 기억할 것이고 각자의 무대 끝에서 관객을 향해 같은 말을 건넬 것이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오래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날 새벽 상암의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빗자국 사이로 새벽 바람이 스치고 간판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메트로놈 소리가 뚜박뚜박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 리듬이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의 노래도 그들의 우정도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김용빈의 결정은 결국 끝이 아닌 숨이었다. 오래 가기 위한 단단한 숨. 그리고 그 숨은 오늘 밤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동을 시작했다.